그렇죠. 저도 이제 FMC가 악재 해소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상승 전환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고 네네. 아마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출연해서도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FMC 이후에 지금 베어마켓 진행이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진행이 좀 될 거다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일 FMC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시장 예상대로 거의 컨센에 부합할 정도로 75pp 금리 인상은 단행이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 11명이 모두 75pp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어요. 네. 지난 6월 달에도 캔사스 시티인가요? 일부 연준 위원만 50pp 인상을 주장을 했고 대부분 다 75pp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엔 다 11명 모두 75pp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다. 그래서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되는 금리 인상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어제 긍정적으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나스닥 시장이 무려 4%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고 달러도 소폭이나마 지금 106 초반대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3% 정도 전후에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 쪽으로 시장이 바뀌었다.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어제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했던 것 자체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건 나왔지만은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서 이제 주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억제 의지는 여전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경기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생산이라든가 소비 자체가 6월에 비해서 약화가 되고 있다. 6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연준의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2.5%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2.5%가 연준이 목표하는 원래 중립금리 수준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컨센이 3.5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즉 중립금리까지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다. 그 신중한다는 자체는 일단은 물가의 안정 여부와 그다음에 경기도 함께 보겠다. 경기도 함께 보면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참고해가지고 함께 고려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것 안 보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경기도 좀 보면서 경기가 만약에 안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든가 그런 의미를 해석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유연한 통화정책 시사 부분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연준의 통화정책보다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경기 쪽으로 쏠렸는데 파월 의장이 보는 현재 경기에 대한 전망치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경기는 둔화는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오늘 이제 GDP 성장도 나타났지만은 그 전에 GDP 성장 발표하기 전에 백악관이라든가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현재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니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GDP 성장 오늘 발표가 되는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지표는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왔으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는 연준의 통화정책 내용으로 봐서는 앞서 이제 경기까지 본다는 것 자체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빠르면 내년도 1분기, 2분기 때 내지는 어제 같은 게 이제 내년도 9월 달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 달 정도에서는 내년 9월. 빠르면 3월, 늦어도 9월 달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는. 그리고 시장에 지금은 금리 인하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FOM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 자체는 이제 8월 달에 FOMC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악재가 반영이 좀 되면서 악재는 아직까지 살아있지만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선순환 가정에 진입한 게 아닌가. 현재는 2,480 정도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라 그랬지만은 어떻게 보면 8월 말 정도까지 이제 9월 달까지 FOMC가 있으니까 9월 달 때까지는 2,600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인데 일단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엇갈린 전망이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의 JP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인데 딱 보면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다. 금리 인상 중단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진다는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JP 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고 정점 찍은 건 맞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 지표를 본다 한다면.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거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이게 호조로 반영할 거다. 그러면 현재 시장은 어디 쪽이죠? JP 모건 쪽에 힘이 쏠리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 얘기할 때 JP 모건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고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당장은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내년도 상반기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을 한다면 시장은 지금부터 이미 바닥을 찍었고 시장은 상승 시그널, 점진적으로 바닥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징계되지 않겠는가. 이 지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내년도 빠른 표를 보게 되게 되면 내년도 3, 4월 달 정도부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전망이잖아요. 떨어진다는 전망이게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일단 주식시장 자체는 선행에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내년도 만약에 3월 달, 4월 달부터 금리가 떨어진다. 주식시장은 6개월 전부터 주가가 바닥을 하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던 과정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긍정적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도 이번 FOMC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